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목요일 실전 말매의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 10일 CPI 발표를 앞두고 전일 시장에서는 다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물가지표는 전월 3.0%보다 오른 3.3%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인플레이션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중 이 무역 제재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투심이 다소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이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는 우리 증시에도 다소 영향을 받을 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주가 크게 하락한 건데요. 엔비디아 새로운 AI 칩 발표에도 불구하고 4.72%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전기차도 좀 흔들렸습니다. 이 테슬라와 리비안 등 전기차주가 급락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우리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시장의 영향으로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0.46% 하락하면서 2,593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지금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개인과 기관 투자자 이렇게 양 매수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6거래일째 담아내던 개인 투자자였는데 어제 장중에 매도세로 전환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담아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598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하락세 이어갑니다. 0.82% 하락하면서 90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지 지금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2,650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800억 원, 1,570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목요일 시장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민이 더 커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이 로봇 관련주를 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로봇 관련주입니다. 이제 이 차기 테마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이슈에 지금 정부의 지원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봐야 할까요? 오늘 시장 안에서 공략하기 좋은 로봇 관련주들 오늘 저희 표적 종목을 통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도깨비 시장입니다. 어제는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급등을 했고 오늘은 중국 소비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 단체 관광이 이제 재개가 된다라는 소식이 관공서에서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로 뭐 정부랑 합의를 했다라는 뭐 그런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곧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사드 문제가 이제 풀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난립니다. 저 그렇게 꼼짝도 안 하고 올라가지도 않았던 저 카지노 관련주들이 저게 코로나 풀린다고 할 때도 저렇게 안 갔거든요. 20%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한꺼번에. 근데 하도 많이 빠져서 그래요. 하도 많이 빼놨다가 지금 확 올라가는 지금 GKL 22%, 롯데관광개발 20%,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도 지금 8%, 9% 폭등하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도 폭등하고 항공주들도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이제 조금 움직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예상을 하고 그리고 과거에서도 사드 문제가 풀릴 것이다 얘기가 나왔던 적이 최근 10개월 전에 있었어요. 작년 기준으로도 있었고 작년에 있었죠. 근데 그때 갔느냐? 안 갔어요, 그때. 그때 사드 문제 풀릴 것이다 얘기 나왔는데 얘기 나왔는데 별로 꼼지락하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이슈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어떤 이슈로 이렇게 풀릴 거다 얘기 나왔냐면 한국에 있는 K-팝 음악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것들이 이게 지금 풀리고 있고 게임도 판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에서 사가니까. 그러니까 배척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게임 저작물들에 대해서 뭔가 판권을 사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어서 이러면 사드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게 작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갔느냐? 가긴 뭐 어딜 가요. 맨날 빠지기만 했지. 근데 지금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 성격으로 올라가는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이걸 어떻게 사요, 이거를? 미리 물려 있거나 아니면은 계속 언젠가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10년 안에 한번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건데, 정상적으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렇게 올라가면. 그리고 저게 워낙 지금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이니까 LG 생활건강도 저 무거운 애가 지금 13%나 올라가고 컬러레이도 14%, 클리오도 16%, 화장품 관련주 다 폭등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중국 소비주들을 한번 단타를 한번 시켜볼까 했는데 이미 벌써 종목들이 아침서부터 과도하게 급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또 들어가자마자 물리면 오늘의 제약바이오처럼 돼버리니까 기다렸다가 조정시. 항상 조정시에 매수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는 제약바이오. 그럼 어제 제약바이오 왜 움직였느냐? 뭐 과거에서도 항상 제약주들은 임상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약에 대해서 기대감, 뭐 당뇨병 신약이라든지 뭐 탈모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면역 항암제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 항상 머금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여러분 알겠지만 위노비라는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나온 이슈인데 이제 위노비라는 성분이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이게 심혈관의 계통에 치료제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러면서 어제 그쪽 관련주들이 다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제약바이오주들이 다 급등은 아니고 어제 올라갔던 애들 중에서 일부만 올라가고 대부분은 빠집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어제 급락 나오고 오늘은 신성델타테크하고 파워로익스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또다시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심하고 저쪽은 여러분들이 볼 종목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전략은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결국은 테마가 뭔가 이슈에 반응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순환매 성격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이슈로 보고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속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가 지금 뭐 사드 문제 해제 내지는 한학령 해제 뭐 등등 지금 중국에서 뭐 관광 재개 이 이슈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슈가 나와도 안 갈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럼 헷갈리죠. 그럼 항상 이렇게 해제돼 얘기 나오면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약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신약 무슨 뭐 개발 무슨 어디 뭐 수주 계약 뭐 기술 수출했다. 항상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떨 땐 올라가고 어떨 땐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뉴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뉴스는 핑계일 뿐이고요. 순환매가 나오는 거라 보입니다. 순환매. 그리고 제가 도깨비 시장이라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거를 기대를 하고 뉴스에 따라 들어가게 되면 항상 물리니까 뉴스가 나올 거를 예상을 하고 길목 지키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슈가 나올 만한 게 이제 오늘도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지금 로봇 관련주 많이 빠졌어요. 반도체도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미중 지금 반도체 지금 제재 이슈가 또 다시 나왔는데 이건 트럼프 정부 때서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최근 7월 달에 나왔던 기사를 찾아보면 기사에 나옵니다. 미국에서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을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규제 처음 얘기 들은 거 아니죠? 계속 있었던 얘기입니다. 규제를 하는데 엔비디아하고 인텔이 항명을 한다 그랬어요. 항명.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중국에다가 맞춤형 반도체를 수출을 하고 거기다가 개발을 하고 하겠다라고 인텔하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그래서 7월 말에 또 나온 기사가 AMD도 엔비디아와 인텔을 따라서 똑같은 전략으로 가겠다. 우리도 중국에다가 수출하겠다. 미국에서는 분명히 제재한다라는 기사는 말은 하는데 그렇게 크게 제재를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은 지금 뉴스가 어제 나오면서 악재로 돼가지고 오늘 반도체들 빠졌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제는 이 정도 빠졌으면은 지수가 폭락하면은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급등한단 말이에요. 그냥 급등도 아니고 막 상한가씩 막 움직입니다. 그럼 종목들이 키 맞추기 나오다 보면 지금 인공지능도 지금 어제도 빠지고 그저께도 빠지고 오늘도 보면 9% 8%씩 빠지는데 이렇게 빠지면 빠질 때 싸게 사다 보면은 또 이슈가 왜냐면 10월 달에 테크데이 있다 그랬죠. 삼성에서 인간형 반도체에 대한 이슈. 뭐 그다음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테슬라라든지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두산그룹, SK그룹, LG그룹 모든 IT 기업들, 모든 그룹들이 다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받으면 최근에 사드 문제로 혹은 뭐 제약주들도 1년 내내 빠지고 2년 내내 빠지고 결국 빠졌다가 지금 이슈에 맞춰갖고 움직이듯이 낙폭과대에 따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해놓고 이게 또 이슈가 돌면 또 급등을 하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지금 뭐 미국 시장 급락할까 봐 지금 미국에서 지금 뭐 반도체 제재한다고 한두 번 얘기를 했어야죠. 작년부터 맨날 얘기했던 건데 그럼 제재를 제대로 하든가. 어쨌든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거 다 핑계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들 조정받을 때 한번 매매로 공략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이따가 드릴 건데요. 하여튼간 시장이 도깨비 시장입니다. 어제 그렇게 제약주 많이 움직이고 흔들렸듯이 또다시 또 소비주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하고 내일 또 조정받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막 쫓아가거나 그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오늘 또 CPI 지수 저녁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월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 그러는데 일단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오는지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1% 엄청나 충격받으면서 급락을 하면 이게 장이 안 좋고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폭락으로 가니까 이제 종목을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뻔하잖아요. 오늘 CPI 지수 발표 나오게 되면 미국 시장 나스닥 마이너스 5% 안 빠질 거예요. 뭐 다우존스 마이너스 11% 그렇게 안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많이 빠지면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도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8일째 빠지거든요. 차익 실현 매물 소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매물 소화는 다 소화하면 우리가 밥 다 먹으면 아침 먹고 이제 영영 10년 동안 밥 안 먹습니까? 소화되면 또 점심도 먹고 소화되면 또 저녁도 먹듯이 미국도 소화가 되면 또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물 소화 끝나고 나서 이제 낙폭과대다 해서 미국 시장 올라가게 되면 억울하게 빠졌던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장비주도 가겠죠. 뭐 제약주하고 뭐 중국 소비주만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을 일단 참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주 가져 나왔다는 말씀 또 드렸고 자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죠.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주들의 변화가 정말 강력한데요. 어제는 제약바이오주의 주도에 이어서 오늘은 이 화장품 관련주들, 특히나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의 흐름이 강력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좀 강력한 시장 안에서는요. 낙폭과대 종목들 좀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좀 차분한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 바로 로보로보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까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로봇 관련주를 잡아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테마를 좀 집중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 로보로보는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많이 빠진 종목을 공략을 하자는데 로보로보는 근데 많이 안 빠졌어요.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강하다라는 좀 느낌이 좀 강합니다. 인공지능 섹터 다른 애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제도 많이 빠지고 뭐 알체라라든지 지금 솔트룩스라든지 그럼 얘네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얘는 진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쟤네들은 이제 9%, 8%, 7%씩 빠지는 애들이고 좀 덜 올라가는 좀 덜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로보로보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애들이 많이 빠지니까 오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좀 빠질 거란 말이에요. 뭐 10%씩 빠지기는 좀 어렵고 그래도 뭐 몇 프로 한 정도 빠지면 저점 매수하면은 단타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종목이 조정을 받은 다음에 테마가 살아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하고 로봇 관련주들이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게 또 이슈몰이가 되면은 또 어느샌가 또 5%, 8%또 올라간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감지는 하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못 사겠죠. 떨어지니까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데 움직이게 되면 또다시 5%, 8%씩 또 움직이는 저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는 원래 그렇게 움직이니까 변동성이 심심할 때마다 5에서 10%는 왔다 갔다를 잘하니까 그래서 어느 타점에서 이제 저점 매수 싸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관점인데 종목들 시장이 지금 뭐 급락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쪽을 그나마 매매로 보는 게 물리더라도 향후에 다시 반등 주고 올라가게 되면은 단타로 뭐 3에서 5%는 깔끔하게 좀 나올 수 있는 테마인 것 같아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바로 로보입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아니지만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는 만큼 오늘 매수의 기회가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점 매수 오늘 공략하실 수 있는 포인트는 잠시 후 매수가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체크해봤던 PI 첨단 소재 3750원의 매수가에서는 아쉽게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에 LB세미콘 흐름이 좋았습니다. 8270원의 매수가에서 5%가 넘는 5.08%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수요일에 확인해본 신성 ENG 2,900원의 매수가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다시 한번 매수가를 소폭 조정해서 공략을 했습니다. LB세미콘 확인을 해봤고요. 금요일에 공략해본 미코 11,40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SK하이닉스 122,000원의 매수가로 공략을 했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화요일에 다시 공략해본 신성 ENG 2,700원의 매수가로 만나봤고요. 어제부터 이렇게 저희가 로봇 관련주를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체크해본 로보스타 32,600원의 매수가에서 0.61%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934.44%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로봇 관련주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표적 종목은 좀 오늘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까,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제의 표적 종목은 오늘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 많이 빠지지도 않고요. 오늘 인공지능 섹터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로봇 뭐 이런 애들이 흔들리기는 하는데 어제 미국 이슈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 제재한다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미국 안에 있는 미국 기업들은 미국에 있는 그 얘기를 항명, 그러니까 말을 안 듣겠다라는 얘기죠. 말을 안 들으면은 뭐 회사를 뭐 없애버리든가 뭔가 큰 제재를 가하겠다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이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근데 미국 기업들이 이미 벌써 덧셈, 뺄셈 다 계산을 했겠죠. 그러니까 되니까 엔비디아라든지 인텔이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7월 달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재 하겠는데 우리는 말을 들어먹지 않겠다. 그냥 중국에다가 반도체 팔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AMD도 그렇게 우리도 가겠다. 근데 그럼 미국에서 제재를 계속 한다는데 말뿐인 제재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계속 있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제재 얘기가 없던 얘기가 아니에요. 트럼프 정부서부터 좀 몇 년 됐습니다. 지금 3, 4년 계속 지금 뭐 제재한다, 2년 넘은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제재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었는데 또 제재한다는 얘기 나온 다음에서 그러면은 이제 흔들렸다가 또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올라가고 그러겠죠. 어쨌든 10월 달에 일단은 그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8월 달, 9월 달 계속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로보스타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는 계속 있습니다. 잔존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지는 애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공지능 쪽에 이제 알체라라든지 솔트록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늘 9%, 7%씩 떨어지는 애들인데 많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면은 또 반등 준다고 또 얘네 또 올라가요. 오늘은 7% 빠지면 내일은 또 8%씩 올라갑니다. 떠 있는 애들의 변동성은 원래 그렇게 나오는 애들이고 로보스타 얘는 걔네들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없죠. 그리고 이슈는 계속 나올 거고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슈가 있었고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이슈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로봇 관련주가 다시 강하게 움직이거나 인공지능 테마가 다시 움직이면 다시 위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잠깐 아침에서 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밀려 있는 상황인데 괜찮아 보이니까 그래요. 괜찮아 보이니까 일단은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급등명중 종목 점검할 거 2개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신성 ENG부터 보겠습니다.
자, 신성 ENG. 자, 신성 ENG. 최근에 실적 안 좋게 얘기 나와가지고 급락을 했다가 잘 버티죠. 오늘 반도체 이슈들 지금 안 좋아 다들 빠지는데 그래도 얘는 오늘 올라가죠. 3%나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반도체 정말 많이 빠졌어요. 지금 종목들 뭐 오늘 원익 IPS도 9%나 빠지고 SF 반도체 지금 빠져 있는 애들 보면 지금 한 오늘까지 거의 근 20% 빠졌을걸요. 이제 SF 반도체, LB 세미콘, 뭐 유니테스트, 뭐 테스, 하여튼 모든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전에 올라오기 전에 있었던 전저점 자리까지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싸게 내려와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은 이제는 많지 않을 거예요. 최근 단기적으로는 최근 한 2주 동안에서는 얘네들이 아마 맨날 빠졌으니까 하루 종일 빠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신성 ENG 얘는 먼저 빠졌고 얘는 여기가 저점이고요. 그래서 잘 버티다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또 시장 반등 주고 그러면은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일제히 반등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걔네들이 반등이 나오면 얘도 2,700원, 2,800원은 갖다 줄 거고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자리고 또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길 넘어가는 게 어려서 그렇지 지금 당장은요. 이 분위기에서는 못 넘어가죠. 반도체주들이 다들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딜 정고점을 돌파합니까? 그래서 조정이 끝나면 한 2,800원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또 사고 그렇게 몇 번 작업하다 보면은 반도체도 또 언젠가는 또 살아날 때가 있겠죠. 왜냐하면 반도체는 앞으로의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섹터들이고 실적들도 3분기, 4분기에서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 나오는데 문제는 그거와 상관없이 주가가 계속 싸지고 내려간다는 게 문제예요. 올라가지 않아서 문제지. 어쨌든 반도체주들은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괜찮은데 맨날 빠지는 게 문제다. 사실 주식이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좋든 안 좋든 안 좋으면 어때?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근데 좋아도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지금. 자 다음은 심텍이고요. PCB 관련주 심텍. 얘도 지금 반도체 섹터가 빠지니까 얘도 떨어지는데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덜 빠집니다. 일단 추세는 지지하고 있고 전저점도 추세 흐름도 계속 살아 있고 뭐 더 떨어지면 뭐 추가 매수하는 방법이 있겠고 오늘은 IT 섹터들이 전부 다 약하기 때문에 얘도 뭐 3% 4%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네요. 빨리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또 저 초조도 태조는 또 저거 다 플러스 나오고 시장이 도깨비 시장이기도 하지만 뭐 기사에서 많이 나오죠. 도박장 됐다고. 그냥 이슈 나오면 막 이슈몰이에서 막 급등 나오고 막 지금 뭐 난리예요, 난리. 정상적인 종목들은 꼼짝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폐역 종목 로보로 가겠습니다. 로보. 자, 로보. 뭐 정상적인 종목이기도 하지만 테마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죠. 인공지능 테마.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초전도체처럼의 저렇게 막 급등락은 심하지는 않고 그리고 제약주라든지 지금 중국 소비주라든지 걔네들 못지않은 또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게 로봇 관련주니까 오늘 열심히 흔들잖아요. 지금 IT 섹터들을 어제 미국에서 제재 나온다는 얘기 때문에 없던 얘기도 아니었는데 그럼 흔들면 싸게 사면 돼요. 대충 이제 5일선 타고 움직이는 거니까 5일선으로 밀릴 거 생각을 하고 근데 가격은 대충 여기서 물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물려서 5,500원, 5,000원으로 떨어져서 8%가 물려도 시간이 지나도 보면 어라? 수익이 나 있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시장이 죽지만 않는다면 지금 5,580원 현재 가격에서 매수가 되고요. 빠질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시장이 지금 도쿄의 시장이고 가는 것만 계속 가고 또 조정받을 때 또 열심히 또 조정받으니까. 근데 얘는 아직 5일선을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싸게 살려고 하세요. 싸게 살려고.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거래는 실려 있고 5일선을 타고 있고 만약에 물려서 5,000원까지 밀리더라도 다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올라가 갖고 다시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겠죠. 10월 달에 지금 삼성에서 인간형 반도체 얘기 나오고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 다른 나라들도 뭔가 반도체를 내놓을 거고 뭐 새로운 뭐 로봇들을 내놓을 거고 협동 로봇 뭐 이런 것들도 나올 거고 그러면 로봇에 대한 물론 이 기업이 그거에 대한 기술력이 있느냐라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움직이는 거냐? 이유가 없어요. 테마주들은. 아무 이유가 없고 적자 회사여도 움직이는 게 회사니까.
만약에 그런 정말 관계가 있는 정말 미래가 있는 그런 기업을 사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현대차인데 그럼 현대차는 갑니까? 안 가요. 현대차 정말 기술 좋거든요. 협동 로봇이라든지 택배 로봇이라든지 정말 로봇 기술 되게 좋거든요. 아니 뭐 삼성전자, 뭐 로봇에다 투자 많이 하잖아요. 갑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돈 놓고 땡기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정상적이라 생각을 하고 뭐 로보가 로봇에 관련된 뭔가 엄청난 기술력이 있어서 이게 간다? 아니요. 그냥 테마로 가는 거예요. 테마로. 그냥 이름만. 회사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니까 회사는 껍데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껍데기 회사들은 언제 이거 얘가 껍데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껍데기 회사들은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내년 3, 4월 달에만 조심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뭐가 됐든 간에 지금은 테마 이슈로 지금 초저대체 봐봐요. 시체가 없어도 막 급등하고 난리치지 않나요? 제약주들도 보면 다 지금 실적 적자인 애들 대부분이고 흑자인 애들은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대기업 빼고는 흑자인 기업은 없어요. 대부분 다 적자인 회사들. 근데 급등하기는 되게 잘 갑니다. 펩트론 같은 애들 보면 엄청 급등하죠. 제2의 에코프로처럼 보이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증거금 100%짜리 딱 봐도 실적 개판일 종목일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는 거. 어쨌든 지금은 하여튼간 지 맘대로 움직이는 도깨비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테마 흐름을 보고 하여튼간 저점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승부가 안 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표육 종목은 그래서 로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로보 5,580원으로 현재 가격 지금 매수가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소폭 하락하고 있고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잘 지켜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소 변동성이 강력한 시장 안에서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싶다,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 유튜브로 신청해 주신 종목입니다. 바로 현대바이오랜드. 오늘 매수가는 18,05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오늘 이 화장품 업종의 강세와 함께 해당 종목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8% 가까운 강력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 이제 저점을 좀 딛고 회복세를 쭉 이어줄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현대바이오랜드 어떻게 보실까요? 많이 빠져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죄다 지금 강하게 움직이니까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18,000원까지 올라올 거라는 기대는 쉽지 않죠. 그까지 올라가려면 한 70%가 올라가야 되니까 당연히 그거는 어렵겠지만 지금 화장품주들이 중국 소비주들이 어제 단체 관광 근데 이 이슈가 이전에도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슈가 있을 때에서 화장품주들이 그래서 뭐 1년 내내 올라갔느냐 그때도 한 하루 이틀 반영하고 다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13,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얘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다. 일단 13,000원까지도 참 이것도 대단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17%나 올라가는 거니까. 일단 추가 매수든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슈가 또다시 또 사그러들면 또 흔들릴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계속 가속화되고 그다음에 동맹국들에게 그거를 요구한다 그러면
어제는 뭐 다시 단체 관광한다라 그랬는데 또 다시 또 중국에서 삐져가지고 생각을 또 바꿀 수도 있고 충분히 중국은 그럴 수 있죠.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은 중국이 마음 돌리기 전까지는 반등을 노릴 수 있겠다. 근데 또 시간이 또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또 중국이 또 삐져가지고 또 단체 관광도 뭐 규제하겠다 얘기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를 단행을 하는 거는 괜찮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아, 삼성물산, 삼성물산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4만 원에 10% 갖고 있는데요. 14만 원에 10%면은 뭐 대응의 영역은 아니네요. 그냥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돼요. 장기로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장기로 선생님 갖고 있는데, 네. 아, 도대체 움직이질 않아요. 뭐 이런 애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일부 종목들만 그 단타 세력들, 단타 치는 애들이 돈이 되게 많은가 봐요. 어쨌든 걔네들이 들어와갖고 막 초전대출 급등시켜버리고 최근에서는 2차 전지도 급등시키고 그 시가총액 무거운 애 급등시키고 근데 그런 애들이 돌고 돌다가 삼성물산으로 들어오면은 얘가 이제 에코프로처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뭐 길게. 길게요? 그렇죠. 삼성물산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네. 그리고 선생님, 내가 뭐 하나 물어보겠는데, 네. 롯데케미칼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 다른 종목은 뒤에 있는 분들도 기다리시니까 다시 상담을 의뢰해 주셔야 되고 삼성물산만 물어보시면 돼요. 아, 선생님, 롯데케미칼 좀 가르쳐줘요. 아,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또 맞죠? 뒤에 있는 분들도 하나에서 또 1 플러스 1 해가지고 또 붙이고 어떤 분은 1 플러스도 2로 붙이고 그러면은 나중에서 한 개 상담하고 10개 붙이는 사람들도 나올 거고 그래서 규칙을 어기면 안 돼요. 아셨죠? 안 돼. 네. 아니, 네. 선생님 있잖아. 여보세요? 네. 삼성물산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 내년 가도 14만 원은 어렵겠죠. 근데 버릴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게 보셔야 돼요. 아니면은 언젠가는 올라가겠다 생각하고 매달 계속 사세요. 매달 사다 보면 언젠가는 경기가 좋아지겠죠. 언젠가는. 그러면은 뭐 10년 안에는 14만 원 못 가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 자리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신 로보로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5,58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5,59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락세 이어가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그리고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지금 시장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여전한 하락세 이어집니다. 0.45% 하락하면서 2,593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다소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대형주들의 약세가 확인되는 날인데요. 각각 1.31%, 2.53% 하락하면서 어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 포스코홀딩스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0.5%
1% 상승하면서 60만 원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날 코스닥 시장 안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로 인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이 좀 작용됩니다. 0.71% 하락하면서 90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특히나 IT와 반도체 업황을 좀 많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제 에코프로의 스탠다드 지수 편입이 하루 남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주들에 좀 관심이 집중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상승을 해주네요. 에코프로 1.6%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46%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이 헬스케어 관련주들 힘을 내주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DX는 0.94%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목요일 시장 다소 하락하는 흐름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특징적인 점들을 잡아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시각 우리 시장에는 어떤 특징 있는 움직임이 보여질지 저희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장 아침에 얘기했던 대로 이걸 차별화라고 얘기해야 될지 순환매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간 급등한 애들은 되게 잘 급등을 하죠. 어제도 이 시간에서 급등주 검색기에 떴던 종목들 랩지노믹스, JW 신약, 한미약품, 제약주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25분, 그러니까 오전에서 먼저 오전장에서 그러니까 장 끝난 다음에 제약주 강하다 얘기한 게 아니고 급등주 검색기에 어제는 이후 시간대 10시 요 20분에서 25분 사이, 뭐 30분 사이. 자, 어제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어제 먼저 종목부터 잠깐 보자면 랩지노믹스. 어제 랩지노믹스 고점을 돌파하더니 종가까지도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서 장대 양봉을 그려냈죠. 그리고 어제 뽑아드렸던 또 JW 신약. 어제 강하게 뽑았다가 밀렸지만 또 갈 것 같아요. 제약주들 여전히 아직도 강합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어제 급등주 검색에 떠가지고 근데 어제 계속 올라가더니 어제 엄청나게 올라갔죠. 어제 16%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어제 제약주들이 이런 식으로 강했습니다. 지금도 강세가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뭐 이렇게 어제 조금 눌린다고 하지만 어제에 이어서 계속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펩토론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는데 무슨 에코프로처럼 올라가죠. 7,500원짜리 종목이 거의 4만 원 가까이 갔으니까 몇백 프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기업들 보면 기업이 되게 호술합니다. 적자. 이거 연속 적자 몇 분만 더 맞으면은 얘들은 상패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얘들이 장사가 잘 되느냐? 계속 안 될 거예요. 장사는 계속 안 되고 계속 무슨 신약들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신약을 뭔가를 먹으면 사람이 막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런 꿈을 가지고 얘네들은 계속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상 만들어도 안 팔리면 아니면 더 좋은 약이 나와서 아니면 가격이 단가가 안 맞아서 대기업이 그거를 기술을 어떻게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쟤는 10원에 팔고 우리는 100만 원에 팔고 그러면은 단가가 안 맞죠?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위험한데 위험한 거와 상관없이 그냥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작전조사 같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지금. 이런 흐름들이 지금 요즘에서 좀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도깨비 시장이고 막 도박장이다 그러는데 오늘 그 흐름이 또 저쪽 중국 소비주에서 나와서 지금 보면은 이것도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건데 자, GKL. 오늘 급등주 검색해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뭐 본느부터 뭐 연우 지금 뭐 화장품 다른 애들도 다 비슷해요. 움직이는 거는 뭐 아모레지 다른 애들도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 중에서 중국 소비주에서 이거 되게 무겁거든요. GKL. 이 무거운 게 이 8천억짜리 종목이 오늘 거의 상한가 가까이 28%나 올라가고 있고 또 파라다이스. 이것도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는 종목인데 오늘 그러니까 이거를 땡겨 올리려면 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장을 지금 주무르면서 단타 치는 누군가는 돈을 한두 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천조까지는 아니고 한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 그러니까 이거 몽땅 지금 이렇게 땡겨 올리고 보면은 시장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그 타이밍과 타점이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일 거였으면은 어느 정도 대부분 종목들을 키를 맞추면서 가야 되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안 가는 건 계속 안 가고 올라가는 건 계속 올라가고 지금 종목들 한번 살펴보세요. 말이 안 됩니다. 어떤 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어떤 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근데 그래서 그 많이 떨어졌던 애들을 지금 키를 맞춰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롯데관광개발. 근데 그 키를 맞춰주는 흐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안 쳐다보고 있으면 땡겨 올립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가고 있는 정말 처박혀 있는 이상한 종목들 있죠. 지금 뭐 보안주들도 있고 뭐 해서 안 움직이는 되게 많아요. 그런 애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슈 나왔고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반도체도 그만큼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한데 어쨌든 오늘은 급등주 검색기에 대부분 뭐가 떠 있냐면 코리아나 이츠암불, 뭐 연우, 토니모리, GKL, 뭐 마녀공장, 아모레지, 파라다이스 대부분 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은 그동안 고생했다가 올라오니까 뭐 쟤네들이 땡겨준다는데 뭐 급해갖고 팔 필요는 없고 지금 화장품주들뿐만 아니라 지금 제약바주들도 아까도 봤지만 어제 급등을 나와서 그대로 다 빠지지 않아요. 버틴단 말이에요. 또 가려고. 그럼 화장품도 계속 아니 제약주도 눌렀다가 또 올라가고 한미약품 이런 애들 눌렀다가 넘어가고 또 올라가고 그럼 다른 애도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화장품주들도 눌렀다가 물론 중국에서 삐져가지고 마음 바꾸기 전까지 그 이슈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놀러 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계속 올라가다가 가다 보면은 걔네들만 계속 가겠어요? 안 갔던 지금 조정 열심히 받고 있는 인공지능도 올라갈 때가 있을 거고 반도체도 올라갈 때가 있겠죠. 어쨌든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 시장을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일단 좋게 보려고 하는데 나쁘게 보자면은 자꾸 도깨비 시장처럼 개인들이 안 쳐다보는 것들만 급등하고 그럼 급등해서 쫓아가면 물리고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다. 안 좋게 보면 그렇게 보지만 좋게 보면 그래도 안 간 애들도 올려주는 고마운 어쨌든 순환매 시장이다라고 보니까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화장품도 그렇고 제약주도 그렇고 조정받으면 공략이 이제는 가능합니다. 많이 빠져 있는 반도체나 인공지능도 공략이 가능하지만 자 그래요. 자 다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도 그래도 비교적 잘 지켜주고 있고요. 하지만 확실히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들 이 중국 소비재 위주로 강력한 흐름이 확인이 되네요. 이러한 강력할 수 있는 순환매 시장 안에서는요, 보다 더 차분하게 좀 저점 매수, 조정시 진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이 어보브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죠. 어제부터 이어진 반도체주의 약세로 인해서 오늘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매수가가 그리 높지는 않으셔서 지금 9,560원에 20% 지점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을지 고민한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이렇게 참 매수가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어보브 반도체는 목표가 얼마로 좀 보시면 좋을까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이래요. 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뭐 다시 빠지고 있으니까 9,560원이면 이제 최근에 사셨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참 좋죠. 오늘의 그 어제의 제약주처럼 그리고 오늘의 중국 소비주처럼 갑자기 이슈가 나와가지고 급등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최고인 거고 어제 자 차트를 보면은 AVCNC도 비슷했거든요. AVCNC가 아니고 하여튼 여기 이거 말고도 토니모리인가? 어쨌든 어제까지 안 갔던 애들, 토니모리도 비슷하죠. 어제까지 맨날 빠지고 별로 움직임이 없었다가 한 달 내내 빠졌다가 이렇게 빠졌죠. 쭉 빠졌다가 갑자기 이슈 타고 급등이 나오듯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계속 반도체들이 빠지고 있는데 어제 미국에 대한 그 악재가 한번 나왔는데 처음 있는 악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악재를 계속 뚫겨 맞다 보면 내성이 생기죠. 어보브 반도체.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빠진 자리니까 지금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버티세요. 버텼다가 설마 화장품만 뭐 1년 내내 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1년 내내 뭐 여행주만 갈까요? 아니면 1년 내내 뭐 제약주만 가겠어요? 설마? 제약주 여기서 100% 200% 올라가다 보면 반도체도 쟤네들 100% 200% 갔으니까 우리도 30%만 가자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의 그 강세랑 최근에 그 흐름을 보면은 이게 강했다는 얘기는 조정받고 또 강하게 가겠다는 뜻인데 걔네들만 강하게 갈 수는 없고 다른 애들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순환매를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종목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 반도체 업종의 강세 그리고 순환매를 함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동아 ST입니다. 동아 ST 매수가는 68,000원에 지금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오늘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에 같이 좀 상승하는 흐름이 보였는데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어제 정말 강력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가 근처에 도달을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동아 ST 이 힘을 더 받아줄 수 있을까요? 어제 관련된 섹터들을 다 급등했거든요. 이슈를 찾아보면 다들 핑계는 있어요. 근데 그 핑계가 다들 제각각이고 뭐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있는 건 뭐 비만 치료제 아니면 뭐 당뇨병 아니면 탈모 치료제 아니면 대부분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인데 면역 항암제랑 뭐 이런 애들인데 그 이유는 중요치 않고 일단은 이전에 만약에 물렸다가 지금 올라온 거면요. 자, 차트 볼게요. 그동안에 뭐 작년에서 물렸다가 지금 이러다가 고생하다가 지금 물렸다가 올라온 거면 그냥 파세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고 어제 상한가 갔었나요? 상한가는 아니네. 어쨌든 장대양 보고 그려내서 너무 강해서 그래서 이 강세를 보고 또 올라갈까 봐. 요즘에 종목들 한번 튀면 계속 튀니까. 그래서 지금 들어갔다 그러면 오늘 꼬리 저점이 한 67,300원입니다. 이 자리가 안 깨지면 보유하세요. 반대로 그럼 깨지면 손절해야죠. 그래서 지금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샀다가 올라온 거면 그냥 파는 게 낫고 지금 산 거면 67,300원이 깨지면은 손절하고 단타는 끊으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해당 종목 보유한 지 오래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최근에 좀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67,300원 선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고민이 된다 하는 점은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더 미동입니다. 더 미동 차량용 블랙박스 전문 업체죠. 오늘 1%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300원에 5% 보유하고 계셔서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해당 종목 어떻게 좀 살펴보실까요? 자, 1,300원에 사셨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신 거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복불복 게임을 해야 돼요. 자, 차트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주식이 이유가 있어서 올라간다,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다, 미래가 전망이 좋아서 올라간다, 다 핑계입니다. 그런 핑계를 달고 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핑계를 달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앞으로 뭐 300조 시장이 열린다, 500조 시장이 열린다, 뭐 어쨌든 뭐 나중에는 1,000조까지도 매년 벌어들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꿈과 희망으로 해갖고 움직이는 건데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떤 세력이 돈이 한 수경, 한 수천 경 있는 엄청난 만수르 같은 애들 100명 모아놓은 애들이 들어가갖고 밑에서 막 해갖고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빠져나가면 결국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모든 주식은 우리 호가를 보잖아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막 사서 올리면 올라가는 거고 돈 많은 애가 팔면 내려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건데 자, 근데 이분은 고점에 산 게 아니고 쭉 하고 빠질 때에서 싸게 산 거죠. 싸게 샀기 때문에 단타는 나옵니다. 단타는 나오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충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빠진 다음에 반등 줬다가 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코인 시장에서 고래라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을 들고 누가 들어오고 땡겨주면 올라가는데 그런 애들이 계속 나가려 그러면 올라갔다 떨어지는 최근에 그 무슨 사태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뭐 그런 것처럼 계속 줄줄줄줄줄줄 뭐 하림홀딩스라든지 그래도 하림홀딩스 좀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애들처럼 계속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런 종목들은 단타로만 그냥 수익이 나면 적당히 한 3에서 5% 먹으면 파는 게 제일 안전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목요일 날인데요. 참 시장이 도깨비 시장처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는데 IT 부품주들 나쁘지 않습니다. 내용은 나쁜 게 없어요. 안 가는 것뿐이지. 안 가는 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반도체 장비들도 갈 때는 가고 왜냐면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IT 기업들이 반도체에다 돈을 넣고 있잖아요. 일단 그걸로 희망을 보고 오늘 저녁에 9시 30분 CPI 지수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 급락이 없으면 오늘 저렇게 많이 빠진 애들은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손절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제는 제약바이오의 강세에 이어서 오늘은 중국 소비재, 이 화장품 관련주들의 강세가 확인이 되고요. 이럴 때는 낙폭과대 종목들 분할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차분한 대응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잡아주신 표적 종목 로보로보는 오늘 시장 안에서 최대한 저점 매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